해안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발이 하려고 나왔는데 기장 해안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기장 해안로를 달리고 기장에 있는 해안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저쪽 동네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안이죠. 기장 연안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충전발이를 나왔습니다. 네.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 라이딩을 톡을 하는 프레임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충전발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라이딩하러 나온 거죠, 그죠? 그 라이딩 하는데 꼭 무슨 이유를 이렇게 부여하는 목적으로 충전발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핑계. 근데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전발이, 그러니까 겨울에 보통 그 하삼도 위쪽은 라이딩을 하지 않죠. 눈도 많이 오고 그 기온이 많이 춥기 때문에 겨울에 그냥 배터리를 탈거해서 완전 그 바이크를 봉인한다 그러죠. 예. 근데 저는 뭐 그 배터리 탈거하고 봉인하는 작업조차 귀찮아서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죠? 이 겨울에 라이딩 하는 게 뭐 매일 출퇴근 하시는, 저도 이제 2017년 18년도에 겨울에 라이딩을 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매일 출퇴근을 했죠. 출퇴근을 뭐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겨울에도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죠? 아주 춥거나 최고 한 영하 8도에서 라이딩 해봤는데 진짜 그때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영하 8도 같으면, 영하 8도 그리고 달리면 제가 막 한 60km나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달리면 영하 8도의 낮은 온도 플러스 제가 달리는 속도를 계산하면, 부는 바람까지 계산하면 거의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찬바람을 맞다 보면 감각이 좀 무뎌지기 시작해요. 말초신경계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근육이나 세포가 어리버리해지죠. 그러면 몸이 전체적으로 어리버리해집니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몸을 노출해서 달리는 탈 것이기 때문에 바이크는 뭐 그런 측면에서 겨울 라이딩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도 부산은 이래 보시다시피 타고 다니길 말합니다. 살살 날씨가 따뜻하고 또 막 이렇게 볕도 좋고 또 이렇게 안 추울 때는 사실 타고 다니만 합니다. 그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기장인데, 기장 동해안의 시작입니다. 이게 동해안 해안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기장 시장이죠.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서 뭐 멸치 축제도 하고, 여기 멸치 사시미가 유명한 곳인데 맛있습니다. 입에 탁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멸치 회를 파는 곳이죠. 뭐 안 가노? 아따, 이 차가 어리버리하네. 출하겠습니다. 뭐 안 바쁜 모양이죠. 그죠? 대부분 저런 차들은 주차 자리 찾느라고 아마 저래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 길 따라 쭉 가면 나름 해안로 비슷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는 길, 겨울에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 가는 코스가 뻔하죠. 해운대, 강안리, 송도, 뭐 기장, 조금 날씨 좋고 좀 멀리 가면 저는 양산, 이제 간절곶 이 정도 가는데
뭐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튜브 하시는 우리 유튜버들이 좀 있는데 보면 컨텐츠가 많이 겹치죠. 예, 가는 곳 비슷하고 뭐 그렇죠. 뭐 어디 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멀리 이제 시즌 때는 좀 멀리도 달리고 하는데 이 시즌 오프 때는 저도 근교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죠. 그 보면 경로가 많이 중첩되죠,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점심 먹고 낮에 살살 나와가지고 달릴 수 있는 온도가 된다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서울 쪽은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배터리 빼놓고 오프 해놓고 아예 그냥 라이딩 포기하시면서 그 시즌이 온 될 때까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경상도 땅은 그래도 좀 돌아다니기만 하죠. 그것도 경상남도, 부산은 특히나 겨울에 좀 따십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좋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달리니까. 충전발이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충전발이의 그 목적과 그거는 우리 다 알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간단한 라이딩을 충전발이라고 하시죠, 그죠? 근데 그 배터리만 충전할 목적이면 사실 이렇게 안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냥 그 시동만 걸어놓고 가만히 세워놔도 됩니다. 한 30분 정도 시동 걸어놓고 세워놓으면 배터리 충전됩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겨울이 보통 한 입춘까지 계산해서 12월에서 한 2월 중순까지라고 계산 2달 반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2주에 한 번씩 시동을 30분 동안 공회전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면 충전됩니다. 배터리 충전되고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충전 안 하고 타고 가는 편인데 뭐 개인적으로 라이딩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달리는 게 좋아서 타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배터리가 그냥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목적이면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차 안에 그 알터네이트라는 그 발전기가 있어서 시동이 온데 시동만 걸리면 이렇게 동력이 발생해서 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죠. 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연료 낭비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회전 시키면 그 촉매 변환장치 효율이 안 좋아져서 배기가스가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그리고 이 바이크, 저는 이제 바이크 타기 전에 한 3분 내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열을 합니다. 후열은 안 하고 예열만 하는데 차는 그 원동기 이륜 차는 특성상 그 RPM을 좀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열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브레다 엔진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특히 그 연료가 이렇게 연료의 그 입자가 좀 엉겨서 추워지면 붉어집니다. 붉어지면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좀 둔탁해지면서 점화가 잘 안 됩니다. 엔진 점화가. 그래서 초크밸브 당겨 가지고 시동을 걸고 하는데 ECU 엔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서 엔진이 ECU가 그 공기를 들어오는 공기와 연료를 섞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잡아서 자동으로 분쇄해줘. 그게 ECU죠. 전자 분사식 ECU. 아따, 기장 죽성 성당 앞입니다. 아따,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좋네요, 여기도. 네,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분사가 그렇게 자동으로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정지해 있을 때는 들어오는 공기 양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흡입되는 게. 근데 달릴 때는 공기 양이 충분한데 세워서 시동을 걸게 되면 그렇게 연소하면서 공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을 좀 많이 태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료도 많이 소모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 자동차 그 엔진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줌이 메롱. 맨날 오줌이 메롱네. 그죠? 라이딩만 나오면. 근데 오줌 넣을 때 한번 찾아보고 다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따, 여기 막 어디고? 참 좋죠. 바다. 나 쉬었으니까 집에 가야죠. 기장 이쪽은 내려 뭐 한 바퀴로 싹 돌고 올라가면 딱 충정발이 거리가 적당합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엔진 오일이 그 안에 그 보면 엔진 오일 펌프가 있는데 그 RPM에 맞춰서 이렇게 그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차,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에서는 그 RPM이 그 높은 RPM이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저 RPM으로 동작하죠. 그럼 그 펌프율이 낮아져서 그 오일 압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오일이 끌어올려지는 오일 순환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엔진 마모가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달려야 되죠. 달리면 그 RPM 박자에 맞춰서 펌프가 동작하면서 오일을 퍼올리게 되고, 그 퍼올린 오일은 다시 상위로 순환돼서 이렇게 계속 내벽에 코팅이 되면서 윤활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정차를 하게 되면, 정차에서 공회전은 그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오일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충분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찐빠난다 그러죠. 그게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오일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부조가 생기고 약간 카본 같은 것도 쌓이게 되고, 이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엔진의 가혹한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공회전은. 그게 보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진 막 가냐, 막 간다는 건 아니고,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엔진이 가혹한 상태가, 공회전도 가혹한 상태에 해당. 우리가 왜 시내주행 하면 그 오일 자주 갈아라고 하는 이유가, 시내주행은 그런 공회전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똑같은 거리를 달려도 시내주행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정차를 해가지고, 그 정체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엔진 조건이 가혹한 상태라고 명명하고 오일 교환을 자주 해주라. 그래서 장거리를 쭉 많이 타시는 분들보다 시내주행을 많이 타는 엔진이 안 좋은 엔진이다 라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오일 교환을 자주 하세요.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엔진, 따서 또 한 발이 하시고 가시는 분이, 엔진을 위해서라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게 좋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죠? 그냥 타실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공회전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전문가도 그러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간단하게 충전 발휘를 하면서 우리는 왜 충전 발휘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네요.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항상 알라 하시고 우복도 같이 기원 드립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